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인 회계원리 이론 들어갑시다. 전산회계 2급을 잘하면 1급 세무까지 쭉쭉 잘 갈 수 있어요. 가봅시다. 자,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죠. 6페이지, 교재 6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재무상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재무상태라는 용어도 많이 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그렇지만 새로운 학문,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결국은 용어잖아요.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취미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운동에 취미가 생겼다 그러면 달리기만 하더라도 그냥 냅다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은 달리는 것도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죠. 전문적으로 하려면 호흡이라든가 에볼라 그런 게 있죠. 또 갑자기 네일 아트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시기가 있고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어 익히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 우리 회계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단어는 자산입니다. 자산. 영어로 A, asset. 영어로 A, asset 써 있죠? asset. 옆에 있는 activa 써 있는 건 독일어입니다. 갑자기 웬 독일어? 근게요. 뭐 따질 필요 없고 그냥 독일어는 우리 예전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먼저 왜 서양 한국사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근현대사. 그래서 1890 몇 년에 누가 어디에서 무슨 배가 와서 해가지고 어느 나라라는 있었죠? 재밌었죠? 그때 서양식 회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서양식 부기가. 그때 들어온 게 유럽식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독일어 약자가 한동안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자산. 가만 있어봐. 자산이라고라.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회계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재산이 얼마니? 너네 집 재산이 얼마나 있냐? 요즘은 초등학생도 이거 있다며. 니네 집 몇 평이냐? 니네 아빠 차 뭐냐? 뭐 이런다며. 몇 cc냐? 저는 트럭 사야 되겠어요. cc 높은 트럭으로. 어쨌든 요즘 초딩생도 그런다는데, 아니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달 전인가 편의점에서 그냥 앞에서 뭐 마시고 있는데, 잘해야 중딩이고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데 그 앞에 외제차가 하나 서 있어요. 야, 그 뭐다? 뭐 이래. 그 브랜드를 알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브랜드를 알아요. 보니까 그거야. 근데 잘해야 중학생이고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애들이 이 차 뭐야 이러면서. 요즘은 참. 어쨌든 넘어가요. 그 재산이라는 말, 우리가 그냥 재산이 뭔지는 안 배워도 알잖아요. 재산이라 하면 뭐 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재산. 그 이제 회계에서는 자산인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는 재산이라는 말과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고, 그 기업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입니다. 여기서 재화라는 거, 화는 화폐입니다. 돈, 화폐. 재화할 때 화는 화폐고, 재는 재물, 재산. 재물,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그런 결론은 돈이나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그걸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라는 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현금 등의 상품 등의 물품.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은 물론이고 상품, 건물, 자동차, 비품이라는 건 TV, 에어컨, 냉장고, 청소기, 또 뭐 있지? 시계는 아니구나. 어쨌든 비품, 보통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가구, 이제 사무용 가구,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이 아니지, 칠판, 빔, 아니면 이런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비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토지라든가, 우리 상식적으로 있는 거,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재화, 돈이 되는 물건,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하고, 채권. 자, 중요한 거, 앞으로 우리는 채권이라는 단어를만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건 받아야 될 거,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 채무 들어보셨죠? 채권 채무. 채권은 받을 겁니다. 채권자, 받을 사람. 채무자, 갚을 사람. 채권 받을 겁니다. 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건 뭔지 모르겠죠? 돈 빌려줬다. 미수. 나중에 받을 돈. 아직 못 받은 돈. 선급금, 미리 준 돈.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건너뛰세요. 우선 대여금이라는 거 이해되시나? 빌려준 돈.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럼 제끼세요. 어차피 지금 할 거야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받아야 될 권리. 그래서 재화와 채권을 통틀어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산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는 재산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이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계를 하는 거니까 재산이라는 말보다는 자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하는 동안 자산이 뭐냐 그러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재화라는 건 돈이나 물건, 채권은 받을 거. 자, 받아야 될 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이요? 당연한 거고 그러지 말고 이제 회계 용어로 자산이요 그래야 돼. 앞으로 회계에서는 받아야 될 걸 뭐라고 한다라고 하라? 자산 이래야지. 채권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재화와 채권을 통틀어서 회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자산. 이제 회계용으로 답해야지. 회계할 때는 회계용으로 답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영어로 말하면 거의 알파벳이 ABC 하는 거야. ABC. 여기 지금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정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계정 과목은 기록 계산하는 단위.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고 과목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 우리 전산회계니까 나중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겠죠.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될 그 용어들 그게 바로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사실 초반에 외울 게 많아요. 일단은 최소한 용어를 알고 시작해야지. 혹시 저기 농구 알아요? 농구? 스포츠 안 좋아하는 사는 건데 농구 하다 보면 그것이 요즘에 그 TV 프로 중에 뭉쳐 쏜다가 있어요. 이제 좀 몇 달 지났지만 초반에 완전 초반에 허재라는 그분은 농구판에서 지금 몇십 년을 해오신 분이니까 농구 조금이라도 알면 오펜스나 디펜스나 이런 걸 알아요. 리바운드도 알고 이런 거. 근데 만약 거기에 나온 분들이 전혀 농구를 전혀 취미 없는 분도 있잖아요. 오펜스, 디펜스가 뭔지 알아. 리바운드 어떻게 알아? 몰라요. 리바운드 정도 알래나?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안 해본 사람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냥 한 번이라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알지만.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 야구. 저는 뭐 야구 좋아하지만 야구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는 건지 뭐요. 세이브 아웃 이게 뭔지 모르죠.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지. 관심 없던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만 관심 없던 사람 모르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써야 될 용어입니다. 회계하는 동안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그런데 회계 안 하는 사람도 이거 몰라도 되죠.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자, 현금이 뭐야? 현금이지 뭐.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돈 통화 및 통화대운증권 거래인데 이건 나중에 배웁시다. 일단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돈, 우리 회사가 가진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현금이요. 이러지 말고 이제 현금도 맞지. 현금. 그리고 지금 현금은 다 이제 자산이죠. 자산. 그 다음 중요한 보통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예금, 자유예금. 왜 은행에 여러분도 통장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통장. 그게 보통예금 통장이죠. 여기까지는 설명이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당, 좌, 예금. 예금은 예금인데 보통예금이고 당좌예금이 있대. 이때 이 당좌예금은 회계를 하는 사람만 아는 거지. 만약에 회계 모르는 일반 개인은 당좌예금 그럼 뭔지 모를걸요. 보통예금 그러면 보통예금 알아 이렇게 되지만 당좌예금 당좌가 뭐냐 이럴 수도 있지. 어쨌든 당좌예금은 여기 이런 말 써있네.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래. 뭔 소리래? 수표는 뭐지? 그니까요. 그래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지금 우리는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참 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기업의 종류가 있잖아요. 유통업, 매매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음식점, 음식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뭐 이런 업종이 많잖아요. 업종이. 근데 이제 앞으로 회계할 때는 이 기업이 유통업이다. 유통업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상품 매매업이다라고 알아두세요. 상품 매매업이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럼 상품 매매업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물건을 1,000만 원어치 팔았어. 저는 1,000만 원어치 사왔어. 이럴 때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대금결제 수단 현금으로만 주고받으면 뭐 깔끔하고 좋겠지. 현금 당연한 얘기고 카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요즘은 카드 거래 많이 하죠. 법인카드도 있고 카드 결제 많이 하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자, 문제는 수표, 어음 이 말을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정말 많이 쓸 거고 외상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외상이 뭐요? 외상이 외상이지. 저기 일정 기간 후에 나중에 줄게 이거죠. 후에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
요즘은 우리 개인적으로 외상이라고 할 게 사실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떼는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 대학에 그 중고 말고 대학교 때 술 마실 때 단골집에 이런 데는 그전에는 이제 카드가 지금처럼 없을 때니까 너무 옛날인가? 어쨌든 그래서 가끔가다 결론은 술 마시고 돈이 없네? 외상으로 할게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외상으로. 달아나 이거죠. 달아나 이거. 아니 달아놓으세요. 이거 다음에 와서 드릴게요. 그래도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달아놓으세요. 그럼 알았어. 목매 달아놓을게. 큰일 나죠. 요즘 아니다. 지금도 그런 데 있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웬만해서는 힘들걸요. 예전에 외상이라는 게 늘 있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아마 요즘 다시 여러분 주변에 그 편의점이나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에 그 어떤 차들 그 배송차가 와가지고 물건 내리고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편의점 알바 해보셨어요? 그럼 편의점 알바할 때 여러분 있는 시간에 물건이 오면 검수하고 이런 거 안 해보셨나? 그러면 어쨌든 물건이 왔어. 그럼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나?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보통은 일단 검수해서 받았다는 거 확인만 하고 돈은 일주일에 한 번 주거나 열흘에 한 번 주거나 한 달에 한 번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외상거래예요. 보통은 외상거래입니다. 어쨌든 외상이라는 건 지금 당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줄게, 나중에 받기로 하는 거,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는 걸 외상이라고 합니다. 그까지는 먼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자, 문제는 이제 수표와 어음이야. 당좌수표, 회계에서 말하는 수표는 당좌수표, 어음은 약속어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다시 상품 매매업이랬잖아요. 근데 상품이 5만 원, 10만 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2억 원어치 물건을 샀어. 그럼 2억 원을 줘야 돼. 근데 현금으로 2억을 주려면 이만큼 싸들어서 이만큼 만 원짜리면 2억이면 얼마지? 만 원짜리면 한 다발이 100만 원이니까 2억이면 200다발인가? 200다발 있어야 돼. 007 가방 작은 거에 다 꽉 담은 게 1억이거든요. 2개를 줘야 돼. 무거워 죽겠네. 그럴 때 바로 이 수표나 어음은 종이 한 장에 만약에 아까 2억이랬어요. 그럼 2억 원을 원래는 2억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2억 원 이렇게 2억 원을 써야죠. 종이 한 장으로 그냥 2억 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수표와 어음이에요. 종이 한 장으로 2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대금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수표나 어음인데 이 수표어음의 공통점은 종이 한 장으로 거액을 취급할 수 있다. 차이점은 수표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주기로 하는 겁니다. 따로 정해진 날짜 만기일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당좌예금이에요. 제가 만약에 은행에 당좌예금에 돈이 10억 들어가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2억을 줘야 돼. 그럼 수표에다 2억을 써서 줘요. 그럼 여러분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주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저는 그럼 제가 직접 현금을 주지 않아도 수표만 딱 드려도 여러분이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수표고, 어음은 일정 기간 후에 지급을 약속하는 겁니다. 만기일이 있어요. 이건 뭔 소리냐 하면 지금 당장 줄게 이게 아니라 나중에 드릴게요. 6개월 후에 드릴게요. 3개월 후에 드릴게요. 한 달 후에 드릴게요 라고 날짜를 콕 집어서 오늘이 만약에 5월 1일인데 5월 1일 발행 작성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은 8월 31일 날 갚겠다,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하는 게 그게 어음입니다. 만기일이 있어요. 정해진 날짜가 몇 달이 됐든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근데 수표는 만기가 없어요. 수표를 드린다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세요 그 소리고, 어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요날 갚겠습니다. 날짜를 콕 집어서. 그게 어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 배울 동안은 이 수표나 어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카드나 외상인 설명이 필요 없지만 수표나 어음은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자 신경 써서 봐둬야 돼요.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려고 은행에다 돈을 미리 넣어놓는데 그게 바로 당좌예금.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말 나오면 자산이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하면 됩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모두 싸잡아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했고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합니다. 여러분 교재 6페이지예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 회계에서 단기와 장기 기준은 1년입니다. 전 시간에 회계 기간 1년 기준 말씀드렸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을 단기라고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걸 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
장기 이런 얘기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 혹시 주식 하세요? 주식? 공부할 때는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하다 보면 공부가 안 돼야. 어쨌든 주식을 사고 파는다. 회사도 여유자금 활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상품.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써야 될 상품. 판매 목적. 중요한 건 상품이라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있어. 그럼 나는 그 자동차를 왜 샀냐? 내가 쓰려고. 그럼 나는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네방네 돌아다니다 보면 자동차 매장이 있죠. 만약에 제가 H자동차야. 매장에 차가 지금 매장에 있는 게 10대야. 근데 이 매장에 있는 차를 사왔는데 왜 사왔어? 내가 쓰려고? 아니잖아요. 팔려고 사왔잖아요. 팔려고 샀으면 그게 바로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라도 자동차 판매점에서는 팔려고 사온 거니까 상품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로 지금 강의 들으시죠? 그럼 만약에 컴퓨터를 내가 샀어. 왜 샀냐? 내가 쓰려고. 그럼 비품이에요. 이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방네에 있는 마트, 전자마트 있죠? 무슨 마트라든가 백화점, 전자매장, 전자제품 매장 이런 데서 컴퓨터를 샀어. 왜 샀어요? 팔려고 샀지. 팔려고 샀죠. 그럼 그건 상품이에요. 걔네들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사온 물건을 상품.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상품 그러면 이제 자산이다. 뜻은 당연하고 상품 보자마자 자산. 그 다음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만든 거. 이건 외부에서 구입한 것이 상품이고 자기가 만들었으면 제품이고요. 소모품, 사무용 문구류, 볼펜, 이런 분필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상품, 제품, 소모품 이런 말 나오면 오늘부로 고민할 거 없이 0.1초 내로 자산 이래야 돼.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전부 다 사용할 목적. 근데 뭐를 샀든 간에 팔려고 샀으면 무조건 상품이에요. 땅을 샀는데 팔려고 샀다. 상품이에요. 근데 토지는 자기가 쓰려고 산 거지. 우리 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창고를 짓기 위해서 땅을 먼저 샀어. 그럼 그건 토지라고 적어요. 근데 내가 팔려고 샀어. 그러면 상품이에요. 아셨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영업용 건물, 건물이 건물이지 뭐 창고라든가 사무실 건물, 영업용으로 샀으면 건물이에요. 근데 내가 이 건물을 샀다, 팔려고 샀다. 그럼 이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상품인 거예요. 상품은 특정한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게 상품. 아셨죠? 그 다음에 기계, 기계가 기계지. 가끔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 기계가 뭐예요? 그럼 제가 해결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 거기까지는 해결 못합니다. 기계 장치가 뭐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 차량. 차량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 트럭, 회사에서 또 운반용 그 지게차, 아니 리어카. 아니면 핸들카라고 하세요. 뭐 손으로 끌고 다니는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차량이나 운반을 목적으로 한 도구,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 같은 데 보면 물건을 실어 나르고 운반하는 그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차량, 운반구. 그냥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비품,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용으로 구입한 사무용 가구, 컴퓨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비품입니다. 그럼 전부 다 목적이 사용할 목적, 영업용이라고 하고요. 영업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돈 값어치가 이슈 없이요? 있지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자산. 그렇죠. 자산이지. 지금 우리는 자산만 하고 있어요. 지금.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나오면 자산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뜻은 당연하고 자산이다. 그 다음 단기 대여금. 단기와 장기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1년. 대여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차입은 차입은 아직 안 했지. 차입은 뒤에 부채 나오지. 아직 안 했어요. 대여 빌려주는 건데 1년 이내냐 1년 초과냐.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인데 1년 이내면 단기, 1년 초과 이상이라고 원래 엄밀하게는 초과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 나올 때는 1년 이상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다 초과다. 지금 우리 산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지 말고 1년 이상 장기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 1년 이내다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돈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 생겼죠. 권리가 생겼죠. 돈은 빌려줬지만 돈은 나갔지만 그 돈을 받을 권리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추상적인 권리, 어쨌든 권리를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빌려줬으니까 일단 현금은 없어졌어. 그러나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권리. 그게 바로 대여금. 어쨌든 자산이죠.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상품을 팔았어. 근데 돈은 다음에 받기로 했어. 그게 바로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매출금. 자산. 받으러 어음대금을 받을 겁니다. 어음대금을 받아야 돼.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럼 받으러음이라고 장부에 적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어치 팔았고 어음 받았네. 그럼 어음대금 1,000만 원 받을 돈이 생겼어. 받으러음 자산. 그리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음을 합쳐서 매출채권. 상품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다. 그래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단 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써야 될 용어다. 익혀두시고 미수금. 자, 회계에서 나오는 미자는 이쁘다는 미자가 아니라 안일미, 아직 받지 못한 돈 또는 나중에 받을 돈 이 뜻입니다. 엄밀한 의미는 상품이 아닌 물건을 외상으로 팔은 거예요.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거나 어음으로 받고 팔았을 때 이럴 때 미수금. 상품일 때는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닐 때는 미수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으면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 만약에 건물을 팔았는데 6개월 동안 나눠서 받기로 했다. 외상으로 팔았다. 그거 미수금이에요. 시험 볼 때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 선급금. 회계에서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고 먼저 선입니다. 먼저 선. 미리 지급한 돈. 먼저 준 돈. 그래서 회계에서는 선, 미, 뭐 이런 말. 아니, 미지급은 아직 안 나왔죠. 부채 쪽에 나오니까. 선급, 미리 준 거.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중 일부.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금 들어보셨죠? 계약금이라는 게 성격상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잖아요. 물건을 바꿔주는 게 계약금이 아니잖아요. 물건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지. 그러니까 미리 준 돈, 선급금. 돈을 미리 줬으니까 나중에 뭘 받아야 될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 미수금,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자산. 받을 건 자산입니다. 받을 건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앞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쓸 거고, 혹시 생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부분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건너뛰셔도 될 거고.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 부채는 용어가 이상해. 어쨌든 부채는 앞으로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 의무, 즉 빚이죠. 빚이 아니고 빚입니다. 빚이 아니고 빚이에요. 빚. 갚아야 될. 받아야 될 건 자산, 채권, 자산이고 갚아야 될 건 부채입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받아야 될 거니까 자산. 물건을 외상으로 샀으면 갚아야 되니까 부채. 자산, 부채. 받을 거 자산, 갚을 거 부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눈치껏 따라해야지.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운겨? 받을 걸 자산이라고 하고 갚아야 될 거 부채로 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되지.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갚아야 될 채무, 빚. 돈을 빌렸다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 그럴 때 갚아야 될 거니까 부채.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아셨죠? 그 다음에 차입. 단기와 장기. 단기와 장기가 있고 차입은 돈 빌린 겁니다. 빌렸는데 1년 이내 갚아야 돼.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은 단기 차입금.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거니까 부채입니다. 그 다음 1년 초과, 장기적으로. 만약에 3년 만기 돈을 빌렸다. 그럼 장기 차입금. 갚아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그걸 헷갈린다라고 하면 안 되지.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아, 그렇구나. 회계에서는 받아야 되면 자산이고 갚아야 되면 부채구나. 그렇구나 하면 되지. 헷갈려.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있어. 항상 1시간 됐는데 인상 팍 찌그려. 왜 그러세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계 못해야지. 어쩔 수 없죠. 넘어가요. 자, 계속해서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외상매입금. 근데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미지급, 나중에 지급할 돈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매입금인데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왔으면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상품일 때는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팔을 때도 상품을 외상으로 팔으면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벌써 까먹었어요? 한 3분 됐나? 아유, 중요한 건데. 지급어음, 어음대금을 지급, 갚아야 돼.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재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글자체가 누워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걔네들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아직 안 배웠는데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그렇게 적으라는 얘기지 평상시에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 선수금, 미리 받은 돈, 먼저 받은 돈, 상품 등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일부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 그게 선수금이에요. 계약금 미리 준 건 선급금,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뭔가를 줘야 되죠. 계약금 받았으면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입니다. 돈을 계약금 미리 줬어. 그럼 뭔가를 받아야 되지. 받을 건 자산.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건 T 계정 안 그렸구나. 어쨌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말을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 부채라는 걸 하고 있죠.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 즉 재화와 채권, 받을 거. 부채는 갚을 거. 자산 부채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뭐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헷갈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지. 자, 그다음 자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에게 이제 겨우 이제 2강째잖아요. 지금 2강 시간으로 1시간도 안 돼. 요거밖에 아니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 자산이란 무엇이다, 부채란 무엇이다 설명할 수 있게 자꾸 이거 곱씹으세요. 자본은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 순재산, 순자산, 순재산,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이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쨌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본에 속하는 건 자본금 하나밖에 없어요. 장사 시작할 때 출자금. 만약에 여러분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커피숍을 하고 싶어. 그럼 커피숍 하려면 그 매장 얻어야 되고, 만약에 브랜드 커피숍이다 그러면은 브랜드 가맹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알아보니까 한 처음에 3억은 있어야 된대. 그럼 내가 가진 돈 3억을 출자해야죠. 출자한 돈, 그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식회사는 나중에 하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계속해서 말로 자꾸 해주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 자꾸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중얼중얼하면 더 빨리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7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재무상태표라고 나오죠. 재무상태표고 교재에 보면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9. 대차대조표. 그래서 연식이 된 분, 나이가 많은 분,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대차대조표가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BS, 밸런스 쉿 그래서 BS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도 아마 혹시 그 학원 다녔거나 그런 사람은 BS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심지어 아니 요즘 20대 젊은 사람도 갑자기 BS 봐 이러고 있어. 이게 재무상태표로 바뀐 지 오래됐고, 재무상태표로 바뀐 지 오래됐고, 파이낸셜 포지션 그래서 FP 뭐 약자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말은 바꿔놓고 약자는 아직도 이걸 써. 그런 사람 되게 많아. BS. 어쨌든 지금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현재, 6월 30일 현재, 9월 30일 현재, 3월 31일 현재 막 이런 거 몇 월 며칠 현재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때 재무 상태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다. 오늘 현재 자산 총액이 얼마고 부채 총액이 얼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한 표. 그게 바로 재무 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 그래서 여러분 회사 갔는데 만약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대차대조표 어쩌고 그러면 눈치껏 재무상태표구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제가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드린 부분 있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T 모양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요 T자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하는 사람들은 요 T자 그린 걸 앞으로 T계정이라고 합니다. T계정.
그 앞으로 제가 강의하다가도 T계정 그리세요 그러면 잽싸게 T자를 그려야 돼. T계정을 그렸을 때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차변, 대변. 아니 왜 학问많은 말 중에 왜 하필이면 대변이야? 막 이런 사람들 따지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수백 년까지는 아니지만 10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써왔어요. 그냥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차방, 대방 이런 나라도 있어. 어쨌든 우리는 차변, 대변입니다. 차변, 대변. 영어로는 쓰는 사람 DR, CR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뎁터 크레디트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변, 대변, 차, 대. 앞으로 제가 그냥 차변, 대변 안 하고 그냥 차, 대 이렇게 쓰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도 T자만 딱 그리면 무조건 T자만 그리면 여러분은 아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구나. 우리 회계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좌우만 있지 상하 좌우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수백 년간이 아니도 10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원리.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무조건 자산을 적자. 왜 그런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자산을 차변에 적자 약속했고요. 부채를 대변에 적습니다. 만약에 자산이 총 100억이야. 제가 이번에 건물 샀어요. 아까 아이유 얘기했는데 130억을 샀대나 어쨌든 저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100억짜리 샀어요. 저는 100억 주고 샀어요. 현금 주고. 근데 그 현금 중에 80억은 너무했나? 70억은 은행 돈이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100억 주고 샀어. 그래도 많네. 어쨌든 그 70억은 은행한테 갚아야 될 빚이죠. 빚이죠. 제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 제 재산이 딸랑 하나야. 100억짜리 건물. 근데 그 중에 70억은 은행 빚이야. 은행한테 빚진 거예요. 그럼 언젠가 이 돈은 갚아야 될 거니까 부채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재산 자본은 30억이죠. 그럼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일단 100억입니다. 건물을 내가 샀어. 계약서는 김종화가 썼으니까 이 건물은 김종화 거야. 일단은. 근데 그중에 은행한테 70억 대출 받았으니까 100억짜리 집이 일단 내 재산이지만 그중에 70억만큼은 어쨌든 갚아야 될 부채니까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순재산은 30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등식으로 나타내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공식 있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가 자본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산은 차변이다. 부채는 대변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공식 안 외워도 되죠. 그리고 앞으로 영원 불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자산은 차변이다. 부채는 대변이다. 이겁니다. 이거 원리야.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산부채라는 용어, 거기에 속하는 개정 과목들, 그리고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는 자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림상으로 볼 때 자산 총액은 결과적으로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지요. 자산 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와 같죠. 그거를 재무상태표에 나왔으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외우면 좋은데 사실 외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 적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자. 그거를 외우면 됩니다. 7페이지 맨 밑에 있죠. 7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앞으로 차변 대변 이런 용어 T계정 차변 대변 이런 용어도 우리가 많이 그냥 눈으로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말로 하셔야 돼요.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왼쪽이 차변 오른쪽 대변. 재무상태표 차변에 뭐 적자고요? 자산. 부채는 어느 변? 대변. 자산 어느 변? 차변. 그럼 외상매출금 어느 변? 차변. 외상매출금이 뭐예요? 자산이지. 자산은 차변. 차입금 어느 변? 대변. 왜? 부채니까. 대여금 어느 변? 차변. 왜? 자산이니까. 현금 어느 변? 차변. 왜? 자산이니까. 선급금. 자산이죠. 차변입니다. 선급금 그랬는데 뭐지? 막 이러고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그런 용어를 익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한 달 지나도 또는 심지어 1년 지나도 헷갈리는 사람 엄청 헷갈립니다. 선급, 선수. 아까 선급금, 선수금 있었죠.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 미지급. 예,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제가 T자를 그리면 무조건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 대변이고 그럼 차변에 오는 건 자산이고 대변에 오는 건 부채잖아요. 결과적으로 선급금하고 미수금은 자산이고 선수금하고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뭐 적어드린 거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과목들,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예제를 보시면서 거기 가로 채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듣고 벌써 문제가 잘 풀려. 그럼 훌륭하지.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으니까 중간에 틀리는 거 있어도 책 찢어버리지 말고 승질내지 마시고 릴렉스하고 조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일단 넘어가세요. 풀리는 것만 푸세요. 쭉 풀어보세요. 그냥 물론 답도 바로바로 있으니까 답 보면서 해도 되고. 그리고 예제 4번 그 10페이지 예제 4번하고 예제 5번 이거는 이제 이거 복습을 해야죠. 복습하고 나서 해야 돼. 복습하고 나서 답을 가리고 하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예제 5번 같은 건 제가 작성을 한 번도 안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예제 5번 같은 거 박스 안에 현금부터 자본금까지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11개가 있네. 그럼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보자마자 이건 자산이다, 부채다 이게 딱 보이는 사람은 밑에 보다시피 재무상태표 자산은 차변에 따다다다다 적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따다다다 적어서 차대변 합계가 똑같이 맞으면 됩니다. 즉 해설처럼 해설에 있는 것처럼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쭉 적으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답 보면서 나중에 해도 돼. 다만 처음 하는 사람은 중간에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틀린다고 열받지 마시고 책 찢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일단 넘어가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일단 그 대신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다. 재무상태표가 뭐다. 그리고 차변에 뭘 적고 대변에 뭘 적는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로 자꾸 같이 중얼중얼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회계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용어를 크게 나누면 5가지거든요. 그중에 자산, 부채, 자본 벌써 3개 했어. 그럼 나머지 2개가 있죠. 요 2개가 뭔지는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잠깐 쉬랬더니 2달 쉬었다 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잠깐 머리 식히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용어 2가지 뭔지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